이번 강의 공법 체계도 37번째 강의로서 주택법의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주택의 건설 부분에서 우리 앞에 강의에서 사업 주체 부분을 보셨고, 이번엔 사업 절차로 들어가서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이 사업 주체가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나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때는 이 설계도를 준비해서 해당되는 대지에다가 주택을 짓는 설계도를 준비해서 이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배우시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우리 앞에 강에서 배웠던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 이렇게 4명이 있었죠. 특히 주택조합, 이런 지역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런 걸 배웠습니다. 리모델링 조합도 뭐 30개 이상 그 주택 건설하는 개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공공사업 주체든 뭐 공익법인이든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등록사업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 주택조합 같은 지역직장조합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다른 주체는 기간이 없는데 이 주택조합원들이 오래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직장조합이나 리모델링 조합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2년이란 기한도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가 오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개 이상이 원칙이죠. 근데 이 한옥이나 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같은 주택은 50개 이상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관련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사람은 주택의 배치도, 부대이설, 복리이설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다음에 주택사업이 자, 30호 이상이죠. 자, 여기는 이제 등록할 때랑 다르게 연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한 장소에서 건설업자가 30개 이상의 주택을 짓는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어느 하나의 주택은 예외적으로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한옥이 대표적이죠. 한옥. 그다음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이 50개로 바뀝니다. 정확한 표현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개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도 50호 이상, 한옥도 50호 이상, 원래는 원칙이 30개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사업계획 승인이 30개 이상이면 29개 이하, 즉 30개 미만으로 29개 이하로 주택사업을 할 때는 건축허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옥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49개 이하부터 건축허가로 심사받아서 이 한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건축허가 얘기는 일단 배제하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이 30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50호 이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옥하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 그리고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이죠. 우리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입니다. 자, 공동주택도 이렇게 30세대 이상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개수가 30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근데 공동주택도 아까 단독주택처럼 다음 어느 하나의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요 세대별로 30 이상, 그다음에 주택단지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이런 조건을 모두 맞추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도 50세대 이상으로 바꿔줍니다. 자, 주의할 점은 도시형 중에서 원룸형은 적용되지 않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기역, 니은 조건을 모두 맞추면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정비 사업할 때 재건축 재개발 말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이 개선 사업을 스스로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공동주택 같은 걸 짓는 개수가 30개 이상, 50개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5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이 개수가 3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관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면,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가 10만 미만인데, 대지가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자, 시도의사는 5명이죠.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이분들이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이 도지사님 대신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뒤에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로 바뀝니다. 이 뒷부분만. 대지가 10만 미만도 한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받으시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뒤에. 자,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나 대도시 같은 사람한테 관청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대지가 10만 이상인 전제로. 근데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서 건축허가로 빠지는 건물을 2개를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자,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 자, 이 국가가 군인 아파트 짓거나 이 토지주택공사는 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따지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은 항상 국토부 장관한테 설계도를 제출해서 받아야 됩니다. 국가 토지주택공사, 여기 지방공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하는 주택사업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된다. 요거는 이제 신도시죠.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신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규모가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330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일 때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 자, 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 지역이니까 수도권 광역시에서 그 긴급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서,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총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4개. 자,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에서를 동일한 건물로 지고 주거 비율이 연면적 비율로 90% 미만. 자,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게 상업지역,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을 설계합니다. 주택 개수가 뭐 120개 이런 식으로 150개, 300개 미만으로 설계하시면 돼요. 그리고 300개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이설이 상가입니다. 동일한 건물로 지으면 이게 주상복합입니다.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짓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섞여 있는 주상복합으로 지으면서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 조건을 맞추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해서 건축허가를 빼주는 겁니다. 주택을 150개, 180개를 짓더라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빼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죠. 건축허가가 더 간단한 심사이기 때문에. 자, 농협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농허가 주택도 80개, 100개, 150개 짓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자, 항상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요 4개하고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서 건축허가로 빠지는 건물 요거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농협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농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서 건축허가로 빠진다. 요거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4가지를 구별하시고요. 자, 다음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수급 적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 우리 건설업자한테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75% 정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체한테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로 져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한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읽어보시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 통보받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승인권자한테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그 통보받고 나서 착공신고하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죠.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정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요 문화재 발굴, 소송에 의한 소유권 분쟁 같은 게 있을 때는, 천지변 났을 때는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 사업계획 승인 통보 받으면, 설계도 심사 통보 받으면 승인권자한테 착공신고를 하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화재 발굴, 소송에 의한 분쟁,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소송에 의한 소유권 분쟁,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정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장이 안 된 상태라면 5년 정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5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우리 앞에서 건축법 배울 때는 건축허가 받으면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죠.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통보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자, 착수를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으면 5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5년 내 공사 착수 아니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근데 밑에는 공구로 구분한다. 자, 우리 앞에서 공구라는 개념이 뭡니까? 공구.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1공구 먼저 300세대로 먼저 공사하고 또 2공구 또 300개 분리해서 나중에 공사하고 이런 개념도 있죠. 근데 공구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사를 착수한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겁니다. 이게 1공구입니다. 자, 1공구를 5년 안에 공사를 착수 안 하면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공구 착공 신고하고 나서 2공구 들어가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공구 들어가는 건 5년이고 1공구 끝난 다음에 1공구 착공 신고하고 나서 2공구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하는 것은 2년. 근데 2년 내 공사 착수 안 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는. 자, 항상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자, 위에 거는 공구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통보받으면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자, 밑에 그림은 1공구, 2공구 나눠서 착공신고 들어갈 때는 사업계획 승인 통보받고 1공구는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공구 착공신고하고 나서 2공구 들어가는 것은 2년 안에 공사 착수. 이거는 5년이 아닙니다. 2년. 근데 여기는 2년 내 공사 착수 안 했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이 앞에 부분 5년 내만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글씨 보면 최초 공구 1공구 착공 신고하고 나면 자 2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내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공구에서 2공구로 넘어가는 건 2년. 그래서 1공구 5년 안에 공사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년 안에 2공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지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업자들은 건설업자들은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주택조합일 때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대지 사용권은 80%, 소유권 15%를 확보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항상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규정이 되게 어렵죠. 100% 소유권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건설업자나 또는 뭐 주역 직정조합이 100% 소유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원래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이 규정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도 100% 확보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그러면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요 디귿번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요 기역번하고 디귿번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기역번 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는 지역은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계획 행정청이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일 때는 대지 80% 정도 이상만 사용 권한이 있어도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맞으면 100% 소유권이 없어도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대지 80% 이상 사용 권한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그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게 확인되면 100% 소유권이 없어서 사업계획 승인 낼 수 있고 이 디귿번 같은 경우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이 매도 청구라는 걸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80% 이상, 아까 우리 앞에 규정에서 80% 이상 사용 권한을 얻고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얻은 사업주체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시가로 주변의 매매 가격을 조사해서 시가를 정하겠죠. 매매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시가를 정한 다음에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아까 앞에서 우리 80% 정도 이상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적이니까 이 규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80% 이상을 해석할 때는 95% 이상으로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 80% 이상 95% 미만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95% 이상으로 예를 들어 95%까지 확보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자, 그 다음에 확보 못한 대지가 5%가 남죠? 그 5% 소유자 모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도 청구란 말의 의미는 3개월 정도 시가로 협의해보고 그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겠다 이렇게 우기면 3개월 지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 제기했을 때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로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치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5% 이상 확보가 되면, 자, 확보하지 못한 5%에 대해서는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정도 시가로 협의해보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안 팔면 소송으로 가서 강제로 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80% 이상 95% 미만만 확보했다. 뭐 90%든 80% 정도만 확보했을 때는, 자, 여기 확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확보 못한 대지, 만약에 80%만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가 20% 남겠죠. 90% 확보한 사람은 10%가 남을 겁니다. 그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95% 이상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5%에 대해서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고, 80% 정도만 확보하거나 90%만 확보했을 때는 이 노란색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확보 못한 대지 80% 확보하고 나서 20% 확보 못한 부분, 90% 확보했을 때는 10%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되고 나서 10년 전부터, 결정고시일 10년 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 시가로 매도 청구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로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업하기 어렵죠. 이렇게 보통 이제 95% 이상 확보하고 나서 실무적으로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모두 들어가고, 시험 문제 볼 때는 이 80%나 90%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80%나 90% 정도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음. 자, 리모델링 사업할 때 매도 청구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매도 청구가 좀 전에 봤던 매도 청구가 매도 청구 1입니다. 95% 이상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 80% 이상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이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3개월 정도 가격 협의해보고 그 이후에 소송 거는 매도 청구.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나서 리모델링 결의. 자, 리모델링 결의가 뭡니까, 이거?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결의입니다.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기억나시죠? 2강에서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자, 매도 청구하기 전에는 시가로 3개월 이상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돼서, 가격 협의가 안 돼서 안 팔겠다 우기면 3개월 이후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자, 매도 청구를 마무리하시고,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자, 우리 공구별로 1공구 나눠서 착공신고 들어가고, 2공구 착공신고 이렇게 한 달 뒤에 하고,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들어갈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기수가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겠죠. 최소한 600세대 이상. 왜냐면 1공구 300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2공구 300개 이상 들어가서 나눠서 이 착공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1공구 300개 이상, 2공구도 300개 이상으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개수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자, 다음은 사용검사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이런 사용검사라는 절차가 또 있는 거죠.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와 적합하게 공사가 잘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사용검사. 자, 사용검사 일단 관청이 자, 사업 주체가 공사를 완료하면 시군구청장,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은 자들은 국토부 장관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대지가 10만 이상일 때 시도나 대도시였었죠. 근데 이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는 시도나 대도시가 아니라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이 사용검사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네요. 사용검사는 시군구 또는 국토부 장관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사용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15일 안에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도에 적합하게 공사가 완공되면 15일 안에 사용검사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 15일 안에.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문제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끝내고 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 제도가 있는데 이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는 세대별로 사용검사 나오기 전에 먼저 완공된 동이 있으면 이 건물을 동별로 먼저 임시사용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고 시공을 보증한 자도 없거나 보증한 자까지 파산했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파산했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 마무리하고 사용검사 신청, 시공을 보증한 자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라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는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미리 점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자, 이게 매도청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세 번째 매도청구입니다. 아까 우리 매도청구가 앞에서 리모델링에 관해서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매도청구 있고 100분의 95 이상 확보한 다음에 확보 못한 5%에 대해서 매도청구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자, 사용검사 매도청구는 주택의 소유자가 완공된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택대지의 일부가 요 일부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실제 소유자가 주택대지의 일부의 땅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 소유자들은 자기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자기가 공유로 갖고 있는 건데 그 대지의 일부분이 자, 이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다시 뺏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실소유자한테서 되찾아오는 방법이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규정.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 뺏어간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다시 시가로 다시 땅을 내놔라 이렇게 매도 청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실소유자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동생이 형 땅을 팔아먹어서 형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한 거, 우리 이제 동생이 형 땅을 팔아먹은 경우도 있겠죠. 무권 대리 같은 형태로. 그래서 그걸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이 형에서 건설회사 쪽으로 넘어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형이 뺏어가면 실소유자가 형입니다.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들이 자기 땅의 일부가 이제 그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규정. 자, 매도 청구는 소송을 통해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4분의 3 정도 이상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소송의 결과는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청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매도 청구는 실소유자가 뺏어간 땅의 규모가 전체 주택단지 5% 미만이어야 되고 또 소송 같은 걸 제기할 때는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소유권을 뺏어간 날,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정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야 된다.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2년 안에 송달이 돼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매도 청구라는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5% 미만 정도일 때만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해서 다시 돈을 주고 실소유자한테 땅을 뺏어오면 그 돈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게 매도 청구로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사업주체할 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3강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도 시간은 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체계도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우편으로 좀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기출문제, 예성문제 보내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 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